자, 이어서 오늘은 작전주 이 기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업이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그 계엄 발표된 그날 한번 시세가 뽑았다가 그냥 와장창 무너졌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마트 국내 대표 유통주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를 골랐던 이유가 실은 유통주 다 탄핵과 계엄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기는 했었지만은 특히 유통주들이 지금 여행주와 함께 대표적으로 주가 낙폭이 크거든요. 자,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번 주말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1차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여행 항공 못지않게 이쪽 유통주 라인들도 빠른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특히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정말 이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 구조조정했다라고 이슈가 됐는데 실은 이 12월에 또 두 번째 희망퇴직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이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이 이슈로 다시 내려오게 됐었는데 이 희망퇴직, 구조조정 너무나 안타깝고 또 슬픈 또 뉴스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이 또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희망퇴직 뉴스와 주가는 상당히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마트는 여기 희망퇴직 주가 조정 받고 이커머스로 오프라인 접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슈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0.16배, 0.1배대의 사이즈 되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마트고요. 두 번째가 영풍, 세 번째가 현대제철. 거의 저평가의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프라인에 이마트 무슨 점이 문을 닫으면 닫고 이커머스로 갈 때마다 오히려 저 PBR이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 3분기 때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승승장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매출도 7조 5천억, 영업이익이 1,100억,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나오고 있고 누적 기준으로 드디어 3년 만에 바닥 찍고 올라온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은 이제 56,000원에서 66,000원으로 단기간에 거의 15% 이상 빡 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문제 그날 12월 3일이었죠. 6.7%의 시세를 쫙 뽑게 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내 게시판에 2차 희망퇴직 공고문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깜짝 실적 나오면서 여기 5만 원대에서 순간적으로 쫙 뽑아버리잖아요. 15% 오르고 이날 이 장대 양봉이 뭐냐? 거의 6만 6천까지 간 이날이 바로 2차 희망퇴직을 받겠다라는 게 이마트의 사내 인트라넷에 올라온 날. 그때 우리 이제 시장은 정말 간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제 저 내용을 보면 좀 슬프죠. 뭐 부장들, 과장들 2015년, 2010년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이잖아요. 신청을 해라 하고 퇴직금 당연해주고 이외에 기본급의 40개월까지 특별퇴직금 그리고 퇴직 후에 700만 원 또 간에 10년간 이마트 쇼핑 할인 주면서 이마트 가족이다. 이제 저런 좀 안타깝지만 슬픈 얘기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의 이슈가. 그래서 당일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발표하고 저게 소문 돌고 나서 이날 거의 6%, 7% 가까이가 이제 큰 양봉을 세웠다가 이제 바로 이날 밤에 문제 계엄 발표 탄핵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흘러내리고 이제 반등한 일단 어느 정도까지 왔지만 그때 그 가격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그런 상황에 놓고 있거든요.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주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만에 하나 요 1차 어떤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적어도 이날 갔던 여기 주가는 그냥 받고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뽑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 희망퇴직을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주가 반응을 좋아하냐. 이마트의 문제가 오프라인의 공룡인데 마치 롯데처럼 롯데는 절대 지금 이커머스를 못 가잖아요. 근데 나름 이커머스로 지금 이마트는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의 식품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커머스로만 빨리 전환을 하면 이 둘은 환상의 조합이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프라가 너무 좋은데 안타까움이 컸죠. 가령 3조 넘게 들여가지고 그 이베이 코리아, 이 G마켓 인수한 거 적자입니다. 이거 건드리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쓱닷컴, ssg닷컴이라고 해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이것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쓱닷컴 있고 ssg닷컴 여기에 이 G마켓 있고 이마트에 오프라인 있고 이 조합이 완벽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한 번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용진 회장이 달라졌다. 뭐 이런 평가 나오잖아요. 겉멋을 버리고 실속을 챙기기 시작하고 또 여동생의 신세계 백화점과 완전한 계열 분리를 하면서 더 칼을 갈고 있다라는 건데요. 신세계건설 대표 경질해버렸습니다. 게다가 G마켓, SG닷컴 대표들 다 수장 교체를 했고요. 아예 신세계건설 상패를 시킵니다. 이게 왜냐면 부동산 PF 부실이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무한대까지 커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일단 얘를 꼬리를 잘라버리자라고 해서 일단 자진 상패를 시켜버리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이제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이마트라는 데가 미국의 월마트 효과도 봤지만은 내수 부진, 경기 부진의 반사 효과를 얻습니다. 외식비가 부담이 되거나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장 보러 가거든요. 이건 뭐 거의 큰 행동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 부진의 반사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 이마트도 함께 봤습니다. PBR이 0.16배예요. 0.1배짜리가 3대장 늘 말하잖아요. 영풍, 현대제철, 지금 이 이마트 항상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이마트는 지금 갖고 있는 그 부동산 자산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 PBR에서 저걸 인정을 해주려면은 본업 하는 거 외에 뭐 토지가 있다든가 본업 외에 뭐 건물이 있다든가 할 때 저 PBR인데 이마트는 지금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PBR에 저 PBR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1차 희망퇴직, 2차 희망퇴직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커머스로 막 전환을 할 때 1호점, 뭐 2호점, 10호점, 3호점 하나씩 좀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주가 차원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이제 PBR을 제값받는. 왜냐하면 그곳은 일단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캐시카우로 현금성 전환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점을 할수록 주가는 제값받게 되는 또 그런 일종의 큰 보험을 이마트는 들고 있다. 이런 또 안정성 차원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마트 주말 이후에 가장 좀 주가 회복 탄력성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2차 희망퇴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그날 봤지만 뭐 6% 이상 급등하지 않습니까? 주가적 차원에서의 뭐 재료, 또 폐점을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이커머스로 간다는 뜻도 되니까 호재라는 또 그런 역설들까지 보시면서 이마트 오늘의 작전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개장 공략으로 넘어갈 텐데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